네, 지금 시각 10시 1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혹시 내 돈도 잠자는 돈 찾는 방법. 고금리, 고물가, 경제 불안까지 겹치면서 가게 살림살이가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한푼이 아쉬운 요즘 나도 잊고 있었던 내 돈이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만기가 지났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이나 보험금이 아직도 많이 쌓여 있다고 하는데요. 잠자고 있는 내 돈 찾는 방법 알아두시면 오늘 뜻밖의 횡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뜻밖의 횡재를 나눠주러 오늘 출연하셨습니다. 자, 있는지도 몰랐던 내 금융자산을 갑자기 이렇게 확인을 해서 찾게 된다면 정말 무슨 복권 당첨된 기분일 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잠자고 있는 금융자산의 규모가 총 얼마나 되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네. 이 잠자고 있는 금융자산의 규모, 우리가 이제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예.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금융회사에서 고객들이 찾아갔어야 됐는데 찾아가지 않은 돈이 무려 17조 9,100억 원, 그러니까 약 18조 원이나 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그림이 이렇게 그러니까 또 빨리 좀 깨우고 싶네요. 잠자고 네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종류별로 한번 보면요. 예. 그러니까 예적금이 가장 많습니다. 7조 2,800억 원 정도 되고요. 보험금이 6조 6천억 정도, 그리고 카드 포인트가 2조 6,400억 정도, 증권이 1조 2,700억, 신탁이 1,000억 정도 됩니다. 예. 사실 이 각각만 봐도 굉장히 큰데 이걸 다 합치면 18조 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휴면 예금이라고 하면 은행의 예적금 같은 걸 갖고 있다거나 신탁 등을 갖고 있는 것이 거래가 따로 없는 기간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은행의 예금 같은 경우에는 무거래 기간이 5년, 그리고 보통 예금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쓰지 않으면 이게 휴면 계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되고 나서 3년 동안 찾아가지 않았을 때에 대해 휴면 계좌, 잠자는 돈이라고 간주를 하고 우리가 환급금이 되도록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예금은 10년 정도 안 쓰면 휴면 계좌 상태가 된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기록적인 금액도 있다고요. 엄청 큰 금액인데요. 예. 이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 예금으로 따로 출연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서 단건, 그러니까 한 건 찾아가지 않은 돈이 무려 13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인데 네. 13억짜리를 지금 까먹고 안 찾아가고 있다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게 지난해 말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이게 아마도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도 가입 사실을 잊고 있다거나 혹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13억이면 거의 로또 1등의 그렇죠. 당첨금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주인이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가족이 뭐 대신 가입해가지고 가족이 그냥 돈을 네. 납부해주고 있어서 전혀 모를 수도 모르고 있죠. 있을 수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오늘 이따가 확인하는 방법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챙겨보시면 13억 챙기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예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은행에서 거래하고 있는지 뭐 체크카드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좀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잠자고 있는 돈이 많다니까 참 놀랍기도 합니다. 네. 13억의 주인도 궁금하고요. 제가 그렇으면 좋겠지만 저는 아닌 걸로 이미 있겠네요. 확인했고요. 근데 이 어쩌다가 이렇게 까먹고 잊어버리는 겁니까? 일단은 유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 가장 흔히 우리가 휴면 예금을 잊고 있는 건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기 전의 은행에 갖고 있던 장기 예적금을 잊고 있는 사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출 등을 만든다거나 할 때 주거래 은행을 한꺼번에 좀 옮길 때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됐을 때 갖고 있는 예적금 그리고 신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은행을 옮긴다고 해서 이 상품이 따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상품이 만기될 때까지 계속 지켜봤다가 이제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데 예. 주거래 은행을 아예 다 옮겼다 보니까 그 상품의 존재 자체를 까먹고 이제 계속 방치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부모님들에게 해당되는 스쿨 뱅킹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급식비라든지 현장 학습비 등이 나가도록 스쿨 뱅킹을 따로 개설을 해가지고 예. 돈을 계속 예치를 했는데
자, 아이가 다 졸업을 하고 나서도 이 스쿨뱅키에 들어있는 돈을 찾아가지 않은 사례인 겁니다. 네. 특히나 이제 급식비가 보통 끝전 이게 100원 단위로 떨어질 때도 있는데 일일이 이렇게 맞춰서 입금을 하기보다는 보통은 10,000원 단위로 이제 입금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끝전이 남아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방치돼 있는 사례들이 꽤 많은 거죠. 자녀 학교에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납부를 위해서 하나 만든 거 뭐 CMS라고도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 것 때문에 놔뒀다가 아이가 컸는데도 모르고 학부모님들이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경우. 맞습니다. 네,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많은 사례가 바로 대출을 받았을 때 네. 이자가 자동으로 나가는 자동이체 통장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금액을 예치해 두었다가 대출이 이미 만기가 되었는데도 이 통장을 이제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는 사례들이 꽤나 많다고 합니다. 자동이체도 계속 되고 있고요. 아니요, 자동이체는 이제 대출이 끝났지만. 만기가 됐으니까 끝났지만 예. 내가 이제 이자가 납부될 수 있도록 넣어둔 돈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통장을 계속 방치를 하는 거죠. 예. 특히나 이제 대출 이자가 만약에 연체가 되면 이것도 신용점수에 큰 문제가 있으니까 다들 웬만하면 좀 넉넉한 비용을 이 자동이체 통장에 넣어두는 사례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통장도 아예 잊고 이제 방치가 되는 경우 그리고 휴면 계좌로 넘어가는 경우가 꽤나 많은 거죠. 네. 자,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맞아. 나도 저런 통장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은행에 그럼 전화를 해봐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잠자는 돈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네,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자, 일단은 우리가 예금 관련해서 통장들을 좀 쉽게 찾으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예. 홈페이지에서 공통 메뉴를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에 들어가면 본인 인증하고 나서 아주 손쉽게 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그 우리 자산 중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예. 예금이면은 은행 연합회로 연결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내가 찾고자 하는 자산의 종류를 고르면 해당 금융기관으로 홈페이지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공동인증서 인증하셔가지고 자산 바로 조회하실 수 있으시고요. 나는 여기 연결돼서 어떤 걸 클릭해야 될지 모르겠어 좀 헷갈려라고 하신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네. 자산 찾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네. 네, 알겠습니다. 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해서 잠자는 돈을 뭐 발견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당장 가져가고 싶으실 그렇죠. 것 같은데. 바로 출동해야죠. 네, 예. 근데 이게 조금 이제 금액대의 기준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예. 네, 1,000만 원이 기준인데요. 1,000만 원 이하의 휴면 예금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파인을 통해서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간다거나 혹은 정부24를 통해서 바로 찾으실 수 있지만요. 네. 1,000만 원이 넘는다면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허. 네, 우선 1,000만 원 이하의 경우를 먼저 좀 짚어보면요. 1,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우리가 온라인 수령이 바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민금융진흥원, 정부24 그리고 휴면예금 찾아줌 등등의 홈페이지에서 바로 찾으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내가 찾으려고 하는 휴면예금의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셔야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찾을 시간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비대면으로 조회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하시는 예.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민금융 콜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예. 번호가 1397번입니다. 네. 이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내 이름, 내 명의 앞으로 휴면 계좌가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찾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도 다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1397번이요. 네, 서민금융콜센터. 네. 그리고 또 본인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대리인이 간다거나 혹은 상속인이 돈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방문이 의무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에 가셔서 이제 상담을 받으시거나 혹은 어느 금융기관에 있는지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이 유무의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이제 방법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좀 첫 단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모르겠다 싶으면 서민금융콜센터 1397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받아보는 게 가장 확실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카드 포인트도 잊고 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카드 썼다가 이거지 이제 올해부터는 요거 안 쓰고 다른 카드 바꿔 쓰고 하다 보면 남아있는 카드 포인트가 곳곳에 있는데 이거 좀 숨은 포인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카드
포인트도 사실은 아까 우리 수치를 봤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이 해마다 네. 그냥 소멸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거 찾아 써야죠. 예.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셔가지고 본인 인증하시면 내 이름 앞으로 포인트 얼마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예. 금액 확인하고 나시면 이 홈페이지에서는 확인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하셔가지고 각 카드사 앱에 들어가시거나 혹은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현금으로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예금이나 아까 이 카드도 그렇고 보험금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다 좀 나눠져 있어서 조금 복잡하다는 느낌도 네. 들긴 되는데 한눈에 내 숨은 자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요?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가장 간단하겠죠. 뭐야 예금도 따로 보고 뭐 카드 포인트도 따로 보고 이러면 좀 귀찮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결제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어카운트 인포 서비스를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어카운트 인포는 PC에서도 활용 가능하시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확인을 가능하세요. 네. 아주 간편하게 처음에만 본인 인증하고 그 다음으로는 간편 비밀번호만 넣으면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예. 우선 계좌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카운트 인포에서 우리가 내 계좌 한눈에 접속을 하면요. 이렇게 지금 은행별로 몇 개의 계좌를 갖고 있고 예. 그리고 이 계좌 이제 증권, 금융회사별로 이름을 터치를 하면은 각 계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국투자증권이 3개가 있고 총 금액이 2천만 원 정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씩 터치하시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1년간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이거를 비활성 계좌라고 인지를 하고 표기를 따로 해둬요. 네. 여기에서 간편한 게 비활성 계좌를 그러니까 죽은 계좌라고 간주를 한다면 네. 죽은 계좌를 이 자리에서 바로 해지하고 살아있는 지금 현재 요즘 잘 쓰고 있는 계좌로 바로 이체하는 것도 가능해요. 요거는 해지까지도. 맞습니다. 네. 요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 포인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카운트 인포에서는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현금화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카드 포인트 확인하시고요. 얼만큼 지금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지 보시고 신청하시면 계좌에 띵동 하고 현금이 들어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카운트 인포. 네. 네네. 그리고 자동이체도 여기에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문제냐면요.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신문 많이 안 보시긴 합니다만 신문 구독이 내가 이미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자동이체가 걸려 있다면 뭐 당장 돈이 나갈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만일의 상황에 돈이 인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종료됐으면 모두 해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걸려 있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어카운트 인포에서 그런 내역까지 확인하시고 일괄 해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연결돼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돈이 좀 나갈 것 같고 이런 불안감이 찝찝하잖아요. 있잖아요. 네.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어카운트 인포고 이게 애플리케이션도 있고 네. 그리고 웹사이트로 PC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카운트 인포 요거 기억을 해놔야겠네요. 자, 이거 말고도 좀 잠자는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또 더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세금 관련해가지고 뭐 내가 실수로 더 많이 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정부의 공공기관에서 이제 착오가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좀 납부 자체에 대해서 많이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세금 많이 낸 걸 우리가 미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예. 이 미환급금을 정부 24에서 미환급금 찾기를 통해 가지고 많이 낸 것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접속하셔가지고 가장 간단한 건요. 그냥 검색창에다가 미환급금이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돌려받는 게 가장 간단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접속하셔가지고 미환급금 신청하시고요. 로그인하셔가지고 확인했을 때 미환급금 내역이 있다면 여기서 신청하기 눌러가지고 바로 환급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 24는 요거 말고도 또 다양한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땅이나 네. 재산이 있는데 이걸 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정부 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하고요. 저희 조상님입니다. 제 앞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신청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이런 게 있구나까지 끝나면은 변화가 없겠죠. 네. 당연히 활용을 하셔야 내가 더 얻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좀 잘 메모해 두셨다가 꼭 조회하셔가지고 네. 우리 왜 그 옷장에 있던 코트에서 10,000원, 20,000원 나오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렇게 좀 돈을 한번 찾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끝나도 유튜브와 뭐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도 다시 영상이 올라가니까요. 다시 한번 좀
주변 가족들과 공유하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중에 아까 사례로 들었던 그 13억 원 네. 아직 못 찾아가신 분, 잠잡고 있는 그 13억을 확인 못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혹시 이걸로 확인하시면 저희에게 한번 연락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나 카드 등 모든 금융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잠자는 돈을 찾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곳일까요? 1번 어카운트 인포, 2번 카운트다운, 3번 디스카운트. 카운트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상암동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송 마칠 때 당첨자 2분 발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손희의 금융 큐레이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